아버지가 문을 닫았을 때 내 세상은 무너졌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지윤입니다. 23살이고 부산 근교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평범한 대학생인 저에게 어느 날 밤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지금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림자처럼 남아있죠. 이 이야기는 인터넷 조회수를 노린 허구가 아닙니다. 진짜 일어난 일이고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부터 시작된 혼란, 상처, 그리고 마주한 가족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날 밤, 엄마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촛불을 켜고 이불 속에 몸을 숨겼어요. 그 작은 불빛 아래에서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긴장을 풀고 있었죠. 하지만 갑자기 조심스레 열리는 문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 김성민 씨가 서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분노나 실망이 아닌 충격과 혼란, 그리고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조용히 닫고 나갔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몸은 식은땀으로 젖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저의 여러 번의 사랑과 상처가 있습니다. 대학 화학과에서 만난 준호, 직장인이었던 민석, 그리고 다정했지만 결국 떠나버린 재현까지. 3번의 실패한 연애 후 저는 마음의 벽을 쌓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지만 외로움은 항상 틈을 찾아 들어왔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작은 위로를 주는 선택을 했고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저를 발견했을 때 저는 얼어붙어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문을 닫고 나간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저와 마주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는 엄마가 몇 달 전부터 바람을 피웠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집은 같은 공간을 공유하지만 서로를 외면하는 냉랭한 분위기가 감돌았죠. 그날부터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 묘한 연대를 맺게 되었지만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 밤 이후로 저는 잠들지 못했고 아버지는 매일 밤 제 방에 조용히 들어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말없이 함께 있는 시간이 늘었지만 그 속에서 혼란과 두려움이 점점 자라났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아버지는 더 이상은 못하겠다며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고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는 넘지 말아야 할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드라마가 아닙니다. 외로움과 사랑, 그리고 통제할 수 없던 상황 속에서 길을 잃은 한 여성의 고백이고 그 고통 속에서 피어난 이해와 절망의 기록입니다. 제가 그 밤에 느꼈던 감정과 그 이후 겪은 일들은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기억이 저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어요. 다음 이야기는 그날 밤 저와 아버지 사이에 벌어진 일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에 대해 더 깊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진실은 저희 가족뿐 아니라 그 집안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저 조용히 그 밤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날 밤이 오기 전까지 저는 그저 평범한 대학생으로서의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부산 근교의 작은 동네 해운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제 집은 늘 조용했고 가족과의 관계도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강의가 끝나면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했지만 진짜 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는 없었어요. 사랑이라 부를 만한 감정도 여러 번 겪었지만 모두 마음 한쪽에 깊은 상처만 남겼죠. 그중 첫 번째 연인은 대학 화학과에서 만난 박준호였습니다. 그는 장난기 어린 미소와 밝은 에너지로 주변을 환하게 밝혀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수업을 듣고 도서관에서 공부도 했고 가끔은 캠퍼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미래를 꿈꾸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룸메이트이자 친한 친구였던 서연이 준호에 대해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결국 준호가 저 몰래 다른 사람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신감에 마음이 산산조각난 그 순간, 저는 그들을 용서하려 애썼지만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그 후로 두 번째 연인인 이민석을 만났습니다. 그는 조금 더 성숙했고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었죠. 민석은 제 꿈을 응원해 주었고 저는 그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기대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아침 그가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사라졌습니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SNS에서는 모든 흔적을 지웠더라고요. 그 충격은 또다시 제 마음을 깊게 핥히었죠. 세 번째 연인인 김재현과는 결혼과 아이, 여행 같은 미래를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는 저에게서 원하는 것만 취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쌓여 저는 사랑을 믿지 않기로 마음먹었고 마음속에 단단한 벽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 벽도 외로움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어느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제 안의 공허함과 싸웠습니다. 따뜻함과 위로가 필요했지만 다시 누군가를 믿거나 사랑하는 것이 두려웠죠.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위한 작은 위안을 선택했습니다. 누군가를 믿지 않아도 떠나지 않는 그것. 그것이 제겐 생존의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그 선택이 저를 위험한 길로 이끌었습니다. 엄마가 일찍 잠자리에 든 조용한 밤, 저는 촛불을 켜고 이불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긴장과 해방감이 교차하는 순간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눈을 뜨자 아버지 성민 씨가 서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분노 대신 충격과 혼란, 그리고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문을 닫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그날 밤의 공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 밤 이후 아버지와 나누었던 대화와 그 안에 숨겨진 가족의 비밀에 대해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비밀은 우리 가족을 뒤흔들었고 저희 모두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마주하는 과정에서 저와 아버지는 예상치 못한 길로 빠져들게 되었죠.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아버지와 나눈 그날 아침의 대화는 내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침묵이 길게 흘렀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다. 아빠,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날 밤 성민 아버지는 깊은 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다. 지훈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에 대해. 그는 조심스럽게 엄마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몇 달 전부터 엄마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 사이 우리 집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를 외면하는 깊은 골짜기가 생겨버렸다. 벌써 5달째야. 우리 집은 똑같은 집이지만 서로를 보지 않는 방이 되었지.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지만 다그치거나 실망하는 감정은 없었다. 오히려 이해하려는 태도였다. 나는 작은 물건을 움켜쥐고 있던 그 밤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것은 내게 통제감을 준 유일한 것이었고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잠시라도 마음의 안정을 주는 존재였다. 아빠, 난 너무 상처받았어요. 사랑을 믿지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아주었고 그 따뜻함에 나는 겨우 숨을 고를 수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 관계는 묘하게 달라졌다. 아버지는 매일 밤 엄마가 잠든 후 내 방에 들어와 조용히 앉았다. 말없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때로는 무거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어느 비 오는 밤 아버지는 더 이상은 못할 것 같다고 고백했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고 눈빛은 흔들렸다. 그때 나는 그가 부모가 아니라 상처받은 한 사람이란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했다. 아버지와의 경계가 무너졌고 그날 밤 이후로 우리는 금지된 감정에 휩싸였다. 서로를 필요로 했지만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죄책감과 욕망이 뒤섞였다.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 순간부터 내 일상은 무너져 갔다. 친구들과 거리를 두었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엄마와 눈을 마주치는 것이 가장 힘들었고 그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미소 지었지만 내 마음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 밤의 기억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되살아났고 나는 점점 자신을 잃어갔다. 다음 이야기는 그 뒤로 벌어진 일들과 우리가 감당해야 했던 가족의 또 다른 비밀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이 비밀은 우리 모두를 더 깊은 혼란과 절망으로 이끌었고 결국 우리 삶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보려 합니다. 그날 밤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한 일상이 이어지는 듯했지만 내 마음은 점점 더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아버지와 나 사이에 생긴 금지된 감정은 점차 커졌고 나는 매일 밤 그 감정을 떨쳐내려 애썼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 감정은 더 깊게 뿌리내렸고 나 자신을 미워하면서도 동시에 그 순간만큼은 잊을 수 없는 위로를 느꼈다. 어느 비 오는 밤, 창문 밖에서 빗방울이 조용히 떨어지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벨벳 같은 와인색 슬립 드레스를 입고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은은한 촛불빛 아래 내 긴 검은 머리가 어깨 위로 흘러내렸고 발끝에는 부드러운 베이지색 플랫슈즈가 살짝 빛났다. 가느다란 손목에는 은빛 체인 팔찌가 반짝였고 목에는 섬세한 진주 목걸이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그 모습은 애잔하면서도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다. 심장이 또다시 쿵쿵 뛰기 시작했다. 문틈 사이로 고개를 내민 아버지 성민 씨였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괜찮니, 지훈아?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방 안으로 들어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나는 그의 옷에 묻은 먼지를 살며시 만져주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금세 사라졌다. 엄마는 아직 모르겠지. 그의 낮은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직은 모르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그 순간 창문 밖에서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빗소리는 방 안의 분위기와 어울리며 마치 무언가 중대한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성민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 집에 숨겨진 비밀이 너무 많아. 우리 모두가 지치고 상처받았지? 하지만 이제는 과거를 마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빠, 우리 이대로 계속하면 나도 아빠도 결국 파괴될 거예요. 성민은 고개를 숙였다. 그럴지도 몰라.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도 길을 잃었거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무너져 내리면서도 동시에 서로에게 기대고 있었다. 그 순간 내 손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따뜻함이 잠시나마 우리의 상처를 녹였다. 아빠, 우리 이걸 끝내야 해요. 그리고 진실을 마주해야 해요. 내가 말했다. 성민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훈아. 내가 오라. 그때 집안 깊숙한 곳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우리는 동시에 몸을 돌려 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문틈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가 비쳤다. 누구야? 성민이 낮게 물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림자는 서서히 사라졌고 집안에는 다시 정적만이 흘렀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이게 무슨 일이죠? 성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모르겠어, 지훈아. 하지만 이 집에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어.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둠 속에서 그저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안을 삼았다. 그리고 그 집에는 아직 말하지 못한 비밀이 남아 있었다.
그 비밀은 언제나 어둠 속에 숨어 있다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모습을 드러낸다. 다음 이야기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과 맞서 싸울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조용히 빗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서로의 숨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날 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며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나는 침대에 앉아 무거운 마음을 부여잡았다. 벨벳 질감의 남색 가운이 몸에 부드럽게 감겼고 긴 검은 머리는 어깨 위로 흘러내렸다. 발끝에는 가느다란 스트랩이 달린 검은색 샌들이 은은하게 빛났다. 목에는 작은 사파이어 목걸이가 미묘하게 반짝였고 내 눈빛은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거실에서는 아버지 성민 씨가 조용히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고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테이블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는 여러 번 깊은 숨을 내쉬었지만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지훈아, 그가 조용히 부르자 나는 방에서 천천히 내려왔다. 두 사람은 거실 한가운데 마주 앉았다. 아빠, 그 사진과 편지. 엄마가 왜 그런 짓을 한 거죠?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성민은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건 오래전부터 시작된 일이야. 엄마와 난 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숨겼고 결국 이렇게 됐어. 하지만 그 남자는 단순한 애인이 아니었어. 뭔가 더 복잡한 사연이 있었지? 복잡하다니요? 무슨 뜻이에요?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남자는 이 지역에서 꽤 알려진 사업가야. 그가 우리 가족에게 끼친 영향은 생각보다 컸어. 엄마가 그와 엮이면서 우리 가족은 위험에 빠졌고 그걸 숨기려고 애썼지?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럼 우리는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해, 성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때 집안 전화가 울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놀라며 전화를 받았다. 낯선 목소리가 전화를 통해 울려 퍼졌다. 성민 씨, 이젠 숨길 수 없습니다.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모두가 위험해질 겁니다. 나는 놀라움에 숨을 삼켰다. 누군가가 우리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용하려는 듯 했다. 성민은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젠 정말 끝장을 봐야 할 때야. 나는 결심한 듯 말했다. 아빠, 저도 도울게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진실을 마주하고 이 집에 들이온 어둠을 걷어내기 위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밝혀질 진짜 비밀과 우리가 맞서야 할 위험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순간, 집안 어딘가에서 낯선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림자 속에서 번뜩이는 눈빛이 다가올 폭풍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비 내리는 어두운 밤, 부산의 오래된 한옥 골목길에 조용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실크 소재의 딥블루 원피스를 입고 창가에 서서 바깥을 응시했다. 몸에 꼭 맞게 떨어지는 원피스는 목선과 쇄골을 은은하게 드러내며 내 모습에 미묘한 매력을 더했다. 발끝에는 블랙 스틸레토 힐을 신고 있었고 손가락에는 은빛 반지가 반짝였다. 조용한 방 안, 내 숨결만이 희미하게 올라왔다. 그때 현관문 밖에서 낡은 구두가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몸을 가볍게 돌려 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림자가 한 사람의 실루엣을 드러냈다. 아버지 성민 씨였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들어와, 지훈아, 그가 말했다.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다. 아버지는 한 손에 오래된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서류철 안에는 가족과 관련된 오래된 문서들과 사진, 그리고 낡은 편지들이 담겨 있었다. 이걸 봐라, 성민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우리 가족의 과거와 관련된 증거들이야. 엄마가 숨기려고 했던 진실이지. 나는 서류철을 넘기며 사진 속 엄마와 낯선 남자가 함께 찍힌 모습을 발견했다.
사진 속 그 남자는 지역사회에서 악명을 떨치는 인물이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위험에 처한 거예요. 내가 물었다. 맞아. 그리고 그 사람은 아직도 우리 주위에 있어. 성민이 조용히 대답했다. 그 순간 집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누군가가 이 집을 몰래 지켜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우리가 움직여야 해요.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숨을 곳도 없어요. 성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어둠 속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집안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비밀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너희는 이제 끝이다. 지훈과 성민은 동시에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어둠 속에서 빛나는 두 눈이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차갑고 사납게 빛났다.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 아래 그 어둠 속 두 눈은 마치 우리를 집요하게 쫓는 사냥감처럼 느껴졌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나는 아버지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침묵은 거실을 무겁게 감싸고 그 긴장감은 숨조차 쉬기 힘들게 만들었다. 누구세요? 아버지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 그림자는 천천히 서서히 모습을 감추었고 문은 조용히 닫혔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우리 집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거운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나는 침대에 앉아 긴 머리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생각에 잠겼다. 이 모든 일들이 왜 우리 가족에게 닥친 것일까? 어떤 비밀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위협하는 걸까? 그 남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엄마가 왜 그와 엮였는지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마주한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어두운 곳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었다. 아버지는 거실 한켠에 앉아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우린 더 이상 숨을 수 없어. 이 모든 걸 끝내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결의와 동시에 깊은 슬픔이 묻어났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아빠. 우리 함께 진실을 마주할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집안 어딘가에서 낡은 서랍장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우리를 향한 경고처럼 느껴졌다. 나는 몸을 일으켜 소리가 난 쪽으로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다. 그때 내 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켜지며 메시지 알림이 떴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밤 12시에 뒤뜰로 나와라. 내 심장은 다시 한번 거세게 뛰었다. 누군가가 우리를 조종하고 있었고 그들은 다음 움직임을 이미 계획하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싸늘하게 빛났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이제 선택은 우리 몫이다. 성민이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려 한다. 이 집에 감춰진 비밀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마주할 진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밤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것이란 사실이다. 그 밤, 나는 깊은 숨을 쉬며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뒤뜰은 빗방울에 젖어 반짝였고 달빛은 희미하게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었다. 긴 검은 머리가 바람에 살짝 흩날렸고 와인색 슬립 드레스는 몸에 부드럽게 감겼다. 발끝에 닿는 베이지색 플랫 슈즈가 조용히 땅을 밟았다. 손에 쥔 휴대폰 화면의 메시지가 어둠 속에서 유일한 빛이었다. 밤 12시에 나와라에 나는 그 메시지를 곱씹으며 뒤뜰 한켠에 서 있었다. 온몸이 긴장으로 떨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누군가가 우리 가족의 비밀을 알고 그것을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이 무섭게 다가왔다. 하지만 도망칠 수도 숨을 수도 없었다.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돌아섰다. 어둠 속에 서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지훈아,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그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함께 있어 줄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갑자기 그 남자가 조금씩 다가오더니 어둠 속에서 음성이 흘러나왔다.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모두가 위험에 빠질 것이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나는 아버지 옆에서 떨리는 손을 꼭 쥐었다. 우리가 마주해야 할 건 단지 비밀만이 아니야.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를 둘러싼 거대한 어둠과 맞서야 해. 그 말에 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알면서도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뒤뜰의 어둠 속에서 우리는 마주보았다. 서로의 눈동자에 담긴 두려움과 결의가 동시에 빛났다. 그 순간 멀리서 자동차 한 대가 천천히 골목을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우리를 지켜보는 누군가의 존재를 알리는 듯 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집에 숨겨진 비밀, 그리고 그로 인해 무너진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그리고 그 끝에 진정한 해방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마주할 진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나와 가족 모두의 운명을 바꿔놓을 것이었다. 그 어떤 어둠보다 짙은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내 마음이 묻고 있었다. 그 뒤뜰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꼭 쥐었다. 빗방울이 내 얼굴 위로 흘러내렸고 와인색 슬립 드레스가 몸에 밀착되어 차가운 공기를 더욱 선명하게 느끼게 했다. 아버지 성민 씨가 조용히 내 옆에 섰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나보다 훨씬 컸다. 지훈아, 이젠 숨을 곳도 없어. 우리가 마주할 진실은 생각보다 더 깊고 어두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대답했다. 저도 준비됐어요, 아빠. 끝까지 함께 할게요. 그 순간 골목 끝 어둠 속에서 낯선 인물이 나타났다. 검은 후드를 쓴 그 사람은 우리를 향해 걸어왔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무자비했다. 여기서 멈춰라. 그 말에 나는 숨을 죽였다. 아버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우리가 찾는 진실을 알고 싶다면 협조해라. 낯선 인물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천천히 서류철 하나를 내밀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 하지만 조심하라. 그 진실은 너희 가족뿐 아니라 이 마을 전체를 뒤흔들 것이다. 나는 그 서류철을 받아들며 손이 떨렸다. 사진들과 편지, 그리고 오래된 문서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다. 그 중에는 엄마와 그 낯선 남자가 함께 있는 사진도 있었다. 그 남자는 지역에서 악명을 떨치는 인물이었다. 나는 숨이 막혔다. 왜 엄마가 그와 엮였을까?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아버지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가족이 이 모든 위험에 휘말린 이유를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다. 그때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고 골목길에선 자동차 엔진 소리가 멀어졌다. 낯선 인물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우리는 혼자 남았다. 아버지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결의를 다졌다. 지훈아, 이젠 우리가 직접 이 어둠을 헤쳐나가야 한다. 그의 말에 나는 힘주어 답했다. 네, 아빠.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해요. 그 순간 집 안 깊은 곳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우리를 향한 또 다른 위험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집에 감춰진 비밀은 단순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것을.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에 나는 몸을 얼어붙은 듯 멈췄다. 집 안 깊은 곳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그 소리는 심장 박동보다 더 크게 내 귓가에 울려 퍼졌다. 아버지 성민 씨가 내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이 나에게도 전해졌다.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두려움을 억누르려 애썼다. 그 순간 집안의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고 먼 곳에서 낡은 서랍장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소리에 이끌리듯 발걸음을 옮겼다. 복도의 끝, 어두운 구석에서 낡은 서랍장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다. 거기서 빛나는 것은 오래된 봉투 한 통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들었다. 봉투 가장자리에 붉은색 잉크로 쓰인 경고,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열어보지 마라. 내 손가락은 떨렸지만 호기심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몇 장의 낡은 사진과 편지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엄마가 낯선 남자와 함께 나란히 서 있었다. 그 남자의 표정은 어딘가 모르게 불안했고 엄마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편지에는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실은 언제나 숨겨진 곳에 있다. 하지만 그것을 마주할 용기가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어둠 속에 갇히리라. 나는 몸서리쳤다. 이 편지와 사진들은 단순한 배신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 순간 뒤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돌아서자 아버지가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고 눈빛은 결연했다. 지훈아, 이제 숨길 수 없어.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이 너무 크다. 나는 그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무너져가고 있음을 느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빠. 진실을 알아야 해. 그날 밤, 집안에는 깊은 침묵이 깃들었다. 그 침묵은 무언가 거대한 변화의 전조였고 우리 마음속에 다가올 어둠과 싸워야 한다는 두려움과 결의를 함께 품게 했다. 그리고 그 집 어딘가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었다. 나는 창밖으로 내리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긴 머리가 부드럽게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몸에 걸친 와인색 슬립 드레스가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발끝에는 부드러운 베이지색 플랫 슈즈가 살며시 놓여 있었다. 가느다란 손목에는 은빛 체인 팔찌가 반짝였고 목에는 섬세한 진주 목걸이가 조용히 빛났다. 이젠 도망칠 곳도 없구나. 나는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빗소리는 점점 강해지고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심장의 고동처럼 들려왔다. 그 순간 현관문 쪽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켜 소리가 난 쪽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봉투 가장자리에 붉은색 잉크로 쓰인 한글이 눈에 들어왔다. 열어보지 마라. 손이 떨렸지만 내 안에는 진실을 알고 싶은 욕망이 피어올랐다. 결국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 낯익은 얼굴들이 나를 향해 조용히 말을 걸어오는 듯했다. 이 사진들과 편지들이 우리 가족의 비밀을 풀 열쇠라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진실이 내 삶을 어디로 이끌지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